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201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기업이고요. LIBS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IBS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뜻하죠.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급락이 상장 이후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급등 바로 한번 치솟았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주저앉으면서 오랫동안 조정이 좀 이루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전저점 46,500원 찍고 현재 조금 올라주긴 했지만 여전히 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수익 나오고 계신 분보다 이제 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훨씬 많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평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 2거래일 정도 보시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좀 팔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크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상당히 좀 높은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 후반대에서 20 이렇게 초반대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높은 매매 비중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근에 공매도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은 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2600, 4600, 6000, 5800, 7800. 작년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작년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좀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실적이 좀 작년에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올해는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 이런 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보시면 97, 64, 43, 그리고 올해는 79.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양호하다.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건 크게 없어 보이고, ROE 보시면요, 자, 11, 그 다음에 이때는 5, 그리고 올해는 1.8까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ROE가 수익성이 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꾸로 역성장하고 있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플러스로 좀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좀 분발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낮은 수치고요. 자, 그리고 아쉽게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배당을 전에도 못했고 지금 올해도 배당은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ER은 116.56배, 그리고 PBR은 2.1배로 지금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봤을 때는 싸 보이지만 여전히 비싼 구간이다,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의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관련 얘기인데요. 지난해 4분기 보시면요, 103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적자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는 있지만 적자 규모폭은 좀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적은 영업 손실이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SK온에 대한 분리막 판매 증가로 인해서 분리막 영업 적자가 전분기 및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축소됐다는 점, 그래도 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와 중국 공장 가동률 모두 개선된 것으로 최근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 평균 가동률이 3분기 40%에서 4분기 70%까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연말 일회성 비용 발생과 기존 높은 제조 원가로 생산된 재고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은 좀 제한적이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SK온과의 거래가 대부분 원화로 거래가 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은 그래도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다행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고요. 올해 1분기는 적자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692억 원, 영업손실 41억 원으로 1분기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시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좀 증가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 손실은 이제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분기. 자, 그래서 1분기 경우는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회성 비용 제거 그리고 높아진 가동률에 따라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SKO는 미국 조지아 1, 2공장, 헝가리 2공장 등 고객사의 신규 공장 램프업으로 출하량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자, 2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 물론 일각에서는 늦으면 3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는지 이걸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요. 현재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향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가동률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높은 제조 원가로 생산된 분리막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폴란드 2단계 공장 가동 시점을 올해 1분기에서 연말로 연기하는 등 고정비 부담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뭐 빼놓을 수 없죠. 2차전지 관련해서는 CRMA, 우리 유럽의 원자재법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IRA도 그렇고 CRMA도 그렇고 이제 탈중국 그리고 역내 생산 기조가 강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생산 시설을 보유 및 계획 중인 동사 제품에 대한 문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일부 물량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제 신규 고객사양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힘든 시기는 좀 많이 지나가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3분기 흑자 전환이 되면 앞으로는 쭉 2024년, 5년 계속해서 좀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았지만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의 관점에 있어서는 좀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의 영역에 있고 아직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상향 할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언제 도대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예상하는 시기는요, 바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실적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가가 아무리 내려오면 뭐합니까? 고평가인데. 실적이 좋아져야만 저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재료가 들어오면 바로 탄력 있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2분기에 실적, 2분기 실적, 흑자 전환하느냐, 요 기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 감축법이고 뭐 원자재법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지 그 공시를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요, 지금의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얼마든지 증시가 눌리면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5만원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만약 증시가 눌린다면.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긴 한데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소폭 올라가는 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고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좀 하면서 박스권 이어가다가 실적이 체크가 이제 흑자 전환이 확실히 이제 좀 공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좀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주식에 있어서는 굳이 미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같은 돈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제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요,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자, 만약에 2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상황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저는 11만원 보고 있습니다. 11만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11만원. 네, 요 정도까지만 딱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 위까지 보는 건 솔직히 좀 지금으로서는 너무 욕심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1만원까지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자,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최소 15만원. 자, 최소 15만원 언더로 맞춰주셔야 돼요.
네, 15만원 위에는 사실상 가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가망이 없고 15만원 밑에도 가망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탈출 가능성은 있는 구간, 그리고 11만원 언더는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위에서 물리셨는데 11만원까지 낮추기는 힘들잖아요. 비중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질 테니까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15만원, 그리고 중간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은 한 11만원 밑으로 좀 맞춰주시면 향후 좀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최악은 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상황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분기 흑자 전환하는 거, 그거 체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조금만 인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